이거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정말 찍어야만 한다면, 영어 시험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빈칸, 장문 독해, 요약문 완성해서 1번으로 다 밀어버리면 몇 개는 건진다.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수업 현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와 같은 공식적인 이렇게 대회 창구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뭐 찍기 요령이라든지 꼼수라든지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을 아우 천박해 막 비난하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대입학 풀다가 업버버이 풀다가 시간을 다 날렸어. 그렇다고 한다면 1번으로 밀 것 같은 영어 강사 윤재라입니다. 이번에 빈칸 완성 4개 중에서 답이 1번인 게 2개가 있었고 요약문 완성이 답이 1번이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거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순서 삽입에서 답이 1번일 가능성이 되게 적다. 뭐 일치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다 보니까 1번을 다른 데 배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뭐 빈칸, 장문 독해 요거는 선택지 간에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번에다 놓는 게 그렇게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는 합시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추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빈칸 같은 경우는 빈칸의 위치를 또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사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험이 자신들의 면을 세워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31번, 32번이 딱 그 빈칸의 위치가 대조적이죠. 한번 살짝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다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윤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빈칸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죠. 결론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어려웠어. 그죠? 이게 오답률 5위 안에 들었던 문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맞네요. 이게 4위였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택지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내용도 내용이 있지만 그죠? 3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 공교롭게도 이게 1번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빈칸의 위치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시험은 지문은 되게 어려웠어. 내용은 되게 어려운데 빈칸이 뭐랄까 답을 얘기해주는 근거는 되게 명확했다라는 거. 왜?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나투 부정사입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 보세요. 유머의 크리에이터는, 그러니까 유머를 한 사람은 바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사람들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아이디어들이 가지고 올 즐거움 때문에 재미로 한다는 거죠. 뭐 하려는 게 아니라 not to provide blank information. 바로 빈칸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유머를 한 사람이 지식 전달, 교훈 전달 이게 목적이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플레저라는 단어와 되게 대비되는 그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서 인포메이션과 함께 대비가 돼야 되는 그런 거잖아. 답이 너무 쉬웠어요. 1번, 그죠? 사실적인 어떤 정보. 물론 3번이나 useful이나 4번 additional, detailed 이런 단어도 약간 의심해 볼 만한 여지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장 때문에 그런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 딱 읽었을 땐 되게 당황스러웠죠. 항상 제가 얘기하죠. 글을 읽을 때 첫 문장이 안 되면 두 번째 문장을 보고 두 번째 문장이 안 되면 세 번째 문장을 보고 아래 내용이 이해가 되면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라.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유머라는 것은 단지 practical disengagement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not only but also, not just A but also B. 그죠? 요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cognitive disengagement 이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유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 유머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cognitive disengagement가 뭐예요? 여기까지만 읽고 아무한테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cognitive disengagement가 뭔가요?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여러분, cognitive가 뭐예요? 인식, 인지. 뭔가를 알고 암과 관련된 단어가 저 cognitive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게 뭔가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연결이 끊겼대요. 맞지 않는 거예요. A는 뭐 A랑 맞아 돌아가고 B는 B랑 돌아가고 한국은 서울과 뭐 예를 들면 미국은 뉴욕과 이게 맞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평양하고 연결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디스인게이지먼트 아니야? 뭐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인식적인 측면에서 뭔가 맞아 돌아가지 않는 거야. 미스매치야. 이게 바로 커그니티브 디스인게이지먼트겠지. 여러분, 이 글을 쭉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실제냐 아니면 허구냐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유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여기 리웨이 여기 여지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철자를 또 여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지를 둔다. 그죠? 빈 구석 여지 그죠? 상당히 많은 빈 구석을 갖다가 여지를 준다는 거예요. 허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 웃긴 휴머를 갖다가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어리석음을 과장할 수도 있어. 과장한다는 얘기는 무언가에 딱 들어맞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원래 사실은 요건데 더 추가적인 어퓨 디테일즈를 갖다가 또 뭐 할 수도 있대요. 지어낼 수도 있대. 근데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 뭘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야, 이건 시적 허용이야. 코믹 라이센스 같은 표현이죠. 유머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시인에게는 시적 허용을 주는 거고 유머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코믹 라이센스를 주는 거지. 허용. 어떤 웃김의 허용. 아, 네가 나를 웃기려고 하는구나. 그래, 좀 틀려도 괜찮아. 세부적인 게 좀 뭐 들어맞지 않아도 괜찮아. 아, 너 과장하는구나. 내가 허용해 줄게. 그죠? 야, 더 얘기해. 디테일 더 얘기해. 자, 웃긴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커렉트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후부터 여기 이렇게 커렉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죠? 이게 지금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야. 후절이. 이 서먼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야, 네 얘기 틀렸어. 잘못됐어. 웃긴 얘기 하는 사람한테. 그죠? 이런 사람은 다른 그 유머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하겠죠. 야, 너 왜 유머 방해? 끼어들지 마. 간섭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여기 커렉트라는 거는 사실을 바로잡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가 전달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유머의 애초 목적이 뭐라는 거야? 그런 애큐리트하고 프리사이스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왜 답이 2번에 디테일드는 안 되나요? 아까 뭐 근데 보면 디테일 아까 있었잖아요. 이 디테일은 누가 하는 거야? 그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뭐 대안이냐 대안이 안 되냐 추가적이냐 추가적이지 않냐 이거는 사실은 이 글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고려 대상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본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 이 사람 필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요거구나. 그리고 요거를 잡아냈을 때에는 사실은 이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미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아, 요게 오답률 4위였네.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빈칸이 어디 위치했나요? 첫 번째 문장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주제문이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주제문이 참 기네요. 빈칸은 또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여러분, 왜 이번에 빈칸 완성 출제하신 분들의 종특이야? 왜 그래 다들?
지문의 내용은 바뀌더라도 소재는 바뀌더라도 구조가 지금 다 뭐예요? 이분법적이잖아 지금. 봐봐. 뉴스. 특히 텔레바이즈드 폼이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얘기하는 거네. 자 여러분 이거 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한때 지금은 전혀 안 보지만 잘 많이 안 보지만 옛날 그 박근혜 탄핵할 때 무렵에 JTBC 그 손석희 그분의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저 어렸을 때는 KBS 뭐 MBC SBS 이런 거 볼 때는 뉴스들이 되게 딱딱하고 뭐랄까 형식적이었거든요. 근데 JTBC 놀라웠던 게 뭐였냐면 뉴스 끝날 때 엔딩송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죠? 얘들이 되게 하드하다고 하다면 되게 소프트와 연성적이다, 부드럽다, 되게 약간 오락익성이 가미됐다. 그런 데서 제가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감동도 얻고. 지금 딱 요겁니다. 지금 보세요. 뉴스라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나도니 바이. 나도니 바이야. 나도니 바이. 자 보세요. 바로 뭐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 뉴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죠. 토픽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버들소 또한 그것의 빈칸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럼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 이 토픽 앤 스토리즈를 굳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로 하자면 뭡니까? 내용이잖아, 내용.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뉴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 형식, 어떠한 형식으로 그 뉴스가 전달되느냐. 형식도 되게 중요하다.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형식이 들어가겠지. 자, 여러분, 되게 쉬운 글이었어요. 프리젠테이션, 발표잖아.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은 종속되어 왔다. 긴장, 무엇과 무엇 사이 긴장, 정보적, 교육적 목적. 우리 뉴스는 정보와 교훈을 줘야 돼. 사람들을 계몽해야 돼. 근데 사람이 봐야지 될 거 아니야. 시청률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성. 어떤 필요성? 사람들을 인게이지 끌어들여야 됩니다. 엔터테이닝이. 좀 오락적인 요소, 오락적인 방식으로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자, 와일절이네요. 커런트 어페어즈는 이제 약간 이런 거겠죠. 뭐 PD 수첩이라든지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지 뭐 추적 60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사 프로그램. 그죠? 커런트 어페어즈는 시사입니다. 프로그램들은 종종 시리어스해. 진지해. 톤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균형의 어떤 규칙을 준수하겠죠. 이런 반면에 여기 와일절입니다. 좀 더 파퓰러한 프로그램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뭐 썰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긴 한데 약간 좀 김구라가 막 진행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인기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들은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가벼운 그런 어떤 이디엄이 원래 뭔 뜻이죠? 관용구 아니야. 어떤 김구라만의 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놀면 뭐하니 유재석이 그 TV 뉴스를 막 진행한단 말이야. 유재석만의 어떤 그런 가벼운 톤, 관용적인 표현, 이디엄, 어떤 관용적으로 매번 사용하는 어떤 말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전부 다 이디엄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그죠? 거기 안에서 우리는 인바이트 된다. 파퓰러 뉴스 아이템의 영향을. 그죠? 그냥 보통인의 어떤 관점으로부터. 자, 이러면서 지금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제작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글이었단 말이야. 자, 좀 건너뛰겠습니다. 파퓰러 포맷. 이게 이제 대중적인 포맷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포맷들은 뭐 한다라고 말될 수 있다? 그래. 얘네가 전달하니까 좀 이해가 잘 되네. 언더스탠딩을 인핸스 시킨다. 뭐 함으로써? 청중을 갖다가 시청자를 갖다 인게이지 함으로써. 어떤 청중이에요? 원래는 관심이 없어. 재미가 없거든, 뉴스가. Unwilling to endure the longer verbal orientation of older news format. 좀 더 옛날 방식의, 낡은 방식의 뉴스 포맷에 좀 더 길고 지루하고 언어적인, 그죠? 이런 방향성, 지향성, 이런 것을 갖다가 견디고 참아줄 의향이 없는 청중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however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주장컨대 뭐 한다라고도 여겨져요.
감소시킨다. 이해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킨다. 뭐 함으로써 어떤 그 뉴스 사건에 대한 흥미 유발만 시키니까 맥락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해결책 이런 걸 놓칠 거 아닙니까? 구조적인 맥락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지금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뉴스 전달 방식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식. 그러니까 빈칸에는 딱 첫 문장만 딱 읽었을 때도 느낌이 딱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디엄. 평상시에 이디엄이란 단어를 많이 안 보죠. 이게 가끔 이게 수거, 관용구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언어적인 이디엄, 시각적인 이디엄. 그 다음에 어드레스. 이 어드레스도 대표적인 다이어 아니야. 아이고야. 우리가 이제 왜 지난번에 한번 수능에서 어카운트란 단어가 문제가 됐던 적이 한번 있었죠. 어드레스를 또 주소로만 알고 있었구만. 누군가를 호명하다. 누군가한테 말을 걸다. 시청자에게 접근하는 어떤 방식, mode of address, 뭔가를 표현하는 방식, mode of address. 이 mode란 단어가 또 방식, 패션, way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게 답이 5번. 나머지 선택지는 볼 것도 없고요. 하나만 읽어볼까? 2번 같은 거 어때요? 즉각적이고 완벽한, 철저한 보도, 최신 뉴스에 대한. 이거 아니라니까. 지금 즉각적인 게 필요하다. 완벽하게 뭐 완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보도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딱 보니까 이번 수능에서의 경향을 조금만 느낀다면 이번 수능의 그 출제 교수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약간 영문학 계열의 교수님들이 들어가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영문학 교수님들이 단순하게 순수 문학, 영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영문학 중에서도 TV와 같은 대중문화 매체를 연구하는 문화 연구를 전공하신 분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아. 왠 줄 알아요? 지난 9월 달에는 내러티브, 스토리 이런 단어가 엄청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시험에는 왜 이렇게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해? 레프리젠테이션, 재현이란 단어가 이게 문화 연구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한번 이렇게 의심을 한번 살짝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전체를 한번 성격을 훑어보는 그런 계기도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문 있죠? 32번. 이게 문화 연구에서 좋아하는 되게 그 TV 뉴스의 TV 뉴스 뭐 이런 거에 대한 글이에요. 꼭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글을 굉장히 쉽게 쓸 수도 있는데 뉴스는 내용보다 형식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쉽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뭔 글을 이렇게 어렵게 쓴다냐. 그죠? 빈칸 한성 네 문제 푸는데 32번쯤에 왔을 때 지쳐 나가 떨어졌을 우리 수험생 아이들 생각하니까 아유 가슴이 먹먹합니다. 우리 혹시 이 강의를 또 2학년 학생들이 또 1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절대평가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이제 EBS만 보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을 갖고 노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공감하신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더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